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인아프리카 미술학원 태현티입니다. 오늘은 새로 산 포스터 물감인 코랄색을 이용해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때문에 색감이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바로 이런 예쁜 색을 가지고 있는 코랄색입니다. 저는 코랄색을 그냥 사용하지 않고 화이트와 퍼머넌트 옐로우를 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냥 코랄색보다는 좀 더 따뜻한 색감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색을 팔레트에 물과 함께 섞어보면 이런 색감이네요. 채색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 후 시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지에 남아있는 지우개 가루를 먼저 털어낸 후 이 외곽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톤을 칠할 때는 화이트와 그레이를 살짝 섞어 첫 톤을 칠해줍니다. 첫 톤을 칠할 때는 외곽을 잡아가며 바로 이렇게 말이죠. 첫 톤에서는 약간의 속도감을 통해 수채화 물감의 맑은 느낌을 전해주도록 합니다. 맑은 느낌과 함께 외곽을 잡는 것 또한 첫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톤은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외곽을 어느 정도 칠해 놓은 뒤에는 큰 붓을 이용해 크게 한쪽을 발라주도록 합니다. 색상 선택에서 사진 또는 실물의 이미지를 봐가며 채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첫 톤을 생각보다 연하게 칠하지만 첫 톤에서의 과감함이 그림을 보다 더 빨리 잘 그릴 수 있는 첫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잘 그리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연습 과정이 필수라고 할 수 있지만 연습이라고 하는 그저 막연한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다양한 붓 사용입니다. 다양한 붓의 사용은 큰 붓과 작은 붓을 번갈아 가며 상황에 맞게 수시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 디자인을 할 때 크기 대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림을 그릴 때 붓의 터치에서도 다양한 모양과 크기 대비가 나온다면 더욱더 다채로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붓의 사용법은 다음번 영상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고 두 번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지 전환입니다. 쉽게 도화지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영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수시로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한 손에 붓을 들고 나머지 한 손에는 화지를 잡고 돌려가며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단번에 바꿀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부터 여러분들도 두 가지를 유념하여 그림을 그려보세요. 금방 달라진다를 확인. 그럼 이제 중간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감의 농도입니다. 중간톤 과정을 보시면 생각보다 물감을 많이 섞어 칠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감의 양이 많아야 발색도 좋아지고 물이나 물감으로 그라데이션 시키기에도 더 편해집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에서는 중간톤 면이 많아 어두운 톤의 양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소재에 따라 상황에 따라 중간톤과 어둠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색감과 물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양감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안돼! 네, 절대로 양감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적당히 톤이 다 칠해진 뒤에는 사이사이에 그라데이션을 시켜주어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도록 합니다. 묘사 단계에서는 실물을 봐가며 최대한 관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묘사 파트에서도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씩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실물과 사진을 통해 관찰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내는 과정은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내는 과정에서는 붓의 모가 많이 상하므로 이전에 쓰지 않는 붓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화이트, 즉 나중에 하이트를 찍을 부분에 어색하지 않게 미리 그라데이션을 시켜 그림을 더 차분하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또 금속이나 유리 등 반짝이는 소재를 칠할 때 주로 사용되는 표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 디자인에서 그림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물과 사물을 떼어낸다던가 아니면 깊이감을 준다던가 하는 것들 말이죠. 그래서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구성편에서 다시 한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리는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바닥에 놓인 시점이므로 외곽만 잘 정리해서 칠해주도록 합니다.
다음은 색연필입니다. 색연필은 물감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나 그라데이션이 잘 안됐던 부분들을 색연필로 해주는 보조제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색연필을 주로 사용하는 부분은 그라데이션이 잘 안됐던 부분이나 외곽 정리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시에서 사용되는 프리즈마 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색의 겹침도 표현이 가능하니 물감으로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색연필로 보완해 주도록 합니다. 색연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화이트와 블랙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부분에서는 블랙을 이용하여 어둠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색연필이 끝난 뒤에는 미션의 매트 화이트를 이용하여 화이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의 종류도 시중에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한의 포스터 컬러 화이트 홈색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쓰이는 미션의 화이트 클래스, 포스터 물감, 매트 화이트와 글로시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어떤 포스터 물감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포스터 물감을 찾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이트를 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앞전에서 닦아내고 색연필 화이트를 쳤던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포스터 화이트를 올려 더 선명하게 묘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를 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포스터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의 거의 막바지에 이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여 급하게 칠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이트를 칠 때는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정확하게 끝까지 집중해서 묘사하는 것이 그림 완성의 키포인트입니다. 설명하다 보니 그림이 어느새 완성이 되었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